오늘의 쉬운 파트 비트코인 일일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. 네, 구독자님, 7월 9일 오전 8시 기준이고요. 가장 최신화된 자료들입니다.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지난 24시간 동안 그 비트코인 시장은 좀 긍정적인 요인이랑 부정적인 요인이 막 섞여 있었어요. 흐름을 딱 잡기가 좀 애매한 그런 복합적인 하루였습니다. 네, 맞아요.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좀 오르락 내리락 했죠. 우선 좋은 소식부터 확인해 볼까요? 어떤 긍정적인 신호들이 좀 있었나요? 네,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띄는데요. 첫 번째는 역시 그 기관 투자자들 움직임이에요. 블랙록의 현물 비트코인 ETF 있잖아요. 네, IBT요. 네, 그 아이비트. 이게 정말 성과가 좋습니다. 7월 7일 기준으로 보니까 온용 자산, 그러니까 AUM이라고 하죠. 네, 굴리는 총 자산 규모. 맞습니다. 그게 70만 BTC를 넘어섰어요.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. 와, 100조 원 돌파요.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. 네, 그리고 그날 하루에만 1510 BTC가 순수하게 더 들어왔고요. 미국 전체 현물 ETF 누적 순유입액도 보니까 500억 달러를 넘었더라고요. 와, 500억 달러. 이건 뭐 단순 자금 유입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겠는데요. 비트코인이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. 이렇게 봐도 될까요? 바로 그겁니다. 이게 그냥 단기 투자가 아니고 기관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 가치를 믿고 있다. 이런 아주 강력한 신호로 봐야겠죠. 그 노바데이어스 웰트 매니지먼트의 네이트 제라시 사장 같은 전문가는 이걸 뭐 터무니없다 이렇게까지 평가할 정도니까요. 아, 그 정도군요.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거네요. 네. 그리고 두 번째 긍정적 요인은요. 그 미국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좀 낮아졌다는 소식이에요.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6월 조사를 발표했는데 1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이 3.0%로 나왔습니다. 이게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거든요. 아,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낮아진다.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, 연준이 금리를 좀 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는 거군요. 네, 맞아요. 연준의 긴축 정책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거죠. 아무래도 금리가 낮아지면 비트코인 같은 뭐 소위 위험 자산 쪽으로 자금이 좀 더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것도 호재로 볼 수 있겠네요. 정확하십니다.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 시장의 유동성이 더 풍부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고 이게 비트코인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.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두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, 그러니까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하고 통화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, 이걸 종합하면 비트코인의 어떤 기초 체력, 펀더멘털이 좀 강해지고 있다.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? 네,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요인들이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을 좀 뒷받침하는 그런 든든한 요인이 될 수 있다.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하지만 뭐 좋은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어제 시장을 좀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든 요인도 있었는데요. 그건 뭐였죠? 네, 가장 큰 건 역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었어요. 일본하고 한국에 대해서 8월 1일부터 25%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좀 크게 흔들렸습니다. 아, 그 관세 폭탄 선언이요? 네, 그래서 뉴욕 증시도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막 치솟고 금융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팍 퍼졌죠. 이런 국제 무력 갈등에 대한 우려는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좀 피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잖아요. 비트코인도 당연히 영향을 받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발표 직후에 비트코인 가격도 한 0.8% 가까이 하락하면서 10만 7천 달러 선까지 밀려나기도 했어요. 그래서 코인텔레그라프 같은 매체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10만 달러 지지선이 좀 위협받을 수도 있다. 이런 경고를 내놓기도 했고요.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으니까요. 그렇죠. 위험의 피심리가 혹 자극된 거죠. 그렇군요. 이 관세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시장에 좀 부담을 주는 요인이네요. 네, 그건 분명합니다. 단기적으로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딱 불거지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하락 요인인 거죠. 다만 저기 FX 스트릿 같은 곳의 일부 분석가들은 또 다른 시각도 제시하는데요.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무역 갈등이 오히려 달러 가치를 약화시켜서 비트코인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. 뭐 이런 상반된 의견도 있긴 합니다. 아, 달러 약세의 해치 수단으로 부각될 가능성. 그것도 일리는 있네요. 네. 근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겠죠.
어떻게 작용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앞으로 한 24시간 동안 우리 구독자님께서 좀 눈여겨봐야 할 주요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보고서에 나온 몇 가지 주요 일정이 있습니다. 우선 오늘 오전 8시 5분 한국 시간 기준으로요. 호주중앙은행 부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어요. 여기서 이제 글로벌 경제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어떤 힌트가 나올 수 있거든요. 만약에 좀 시장 친화적인,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면 긍정적일 수 있겠죠. 네, 호주 쪽 발언도 주목해 봐야겠군요. 네. 그리고 미국 소비자 인플레이션 예상치 발표도 오늘 자정 0000 KST에 있긴 한데 이건 사실 뉴욕 연은 발표로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아서요.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뭘까요? 이번 주에 좀 주목해야 할 만한 거. 아무래도 그 미국 하원의 지니어스 액트 표결 가능성입니다. 이번 주 중에 표결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. 그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요? 네, 맞습니다. 달러 같은 법정 화폐의 가치를 딱 고정시킨 암호화폐,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법안인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만약 통과가 된다면 그동안 좀 모호했던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고요. 또 기관 투자 유입을 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아주 큰 사안입니다. 와, 이건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. 통과 여부가 단기적인 시장 방향을 가를 수도 있겠어요. 네, 그렇죠. 단기적인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. 그리고 그 외에 일본 기업들 실적 발표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이건 비트코인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종합을 해보면 기관 자금 유입이라는 어떤 긍정적인 구조적인 흐름이 있고 또 동시에 트럼프 발언 같은 무역 갈등이라는 돌발 악재가 서로 맞서는 그런 상황이군요. 네, 맞습니다. 딱 그런 형국이에요. 단기적으로는 이런 지정학적 뉴스에 따라서 가격이 좀 출렁일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 결국엔 기관들의 꾸준한 수요하고 또 지니어스 액트 같은 규제 환경 변화가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. 그래서 구독자님께서는 이렇게 상반된 신호들이 막 섞여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하고 또 장기적인 기회는 어떻게 포착할지 그 균형점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상으로 오늘의 비트코인 일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쉬운 파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